그러면 파리바게트는 일단 소송을 벌인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이번 사례는 향후에 어떻게 전개될 것 같으세요? 예, 소송을 준비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되는데요. 만약 소송을 안 하고 그 노동고용부의 그 공문을 받았는데도 그 지시를 이행하지 않게 되잖아요. 네. 영업일 기준으로 25일 안에 시정명령을 실행하지 않으면은 네. 사법 처리와 행정 처분을 동시에 받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행 파견법에 따르면은 네. 파리바게트 대표와 회사는 징역 3년 이하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네. 벌금 3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토료가 있어요. 가토료가 네. 한 명당 1,000만 원이에요. 아, 그래요? 예, 나 예. 지금 너무 적다 이러고 있어요. 네. 530억 원을 넘어서게 되는 거죠. 5,300명이 가토료가. 넘으니까. 예, 예, 어. 야, 이게 더 그래서 크네요. 이제 파리바게트를 운영하고 있는 네. 주 파리 크루아상이라 그랬죠. 네. 크로아상 할 때는 굉장히 발음을 굴리네. 프랑스 발음이라고. 네, 크루아상. 네. 역시 정부를 프랑스 공부한 상대로 사람이라서 달라요. 행정소송 등의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뭐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알려져 있는데요. 네. 네. 예, 그런데 이 530억을 과태료로 낸다는 게 어마어마한데 이게 말이 돼요? 아니, 또 그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노동자도 살리고 또 가맹점주도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다른 방안들은 없을까요? 530억 원의 네. 과태료를 물바해야 네. 직접 그러니까요. 고용을 하겠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죠. 저 같으면 그럴 것 예, 같은데. 예.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네. 이제 소송보다 중요한 게 관련 당사자들의 합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리바게트 본사, 협력업체, 가맹점, 노동자들이 모여서 타협 지점을 찾으려는 시도가 있지 않을까. 만일 이것이 소송으로 간다든지 이 행정명령을 그대로 이행해 버린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이게 확대 안 되기 위해서 여러 여론들이 합의를 좀 해봐라 하고는 압력을 지금 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송으로 안 가고 뭐 합의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것도 외국 사례를 보면 어느 정도는 뭐 전향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프랑스는 일정 규모 이상의 그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해서는 가맹본부, 가맹점주, 가맹점 노동자들이 3자 교섭을 하도록 의무화 시켜놓고 있거든요. 이제 여기서 가맹점주의 적정한 수입이나 가맹점 노동자의 임금 조건들이 그 논의되기도 한답니다. 아, 그 가맹점주의 적정 수익이 논의된다는 게 되게 고무적이에요. 아마 최소 수입은 네네. 보장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장사를 잘해가지고 수입이 남는 것까지 통제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네. 이제 파리바게트가 다행인 게 제빵 기사들의 노동조합이 있대요. 예. 아. 그리고 가맹점주들도 이제 협의회를 가지고 있고요. 조직해가지고 다들 있고요. 조직이 돼 있네요. 네. 여기에 다행이네요. 이제 네. 협력업체가 보태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자가 네. 새로운 공동 협약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근데 그런 협력 모델이 본사의 직접 고용보다 더 나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지금 또 복잡하다. 새로운 방안으로 왜 얘기되는 게 이런 방안도 있는데 본사하고 좀 전에 얘기했던 가맹점주 협의회하고 네. 협력회사들이 자금을 공동 출자해서 네. 3자가 네. 합자회사는 협동조합을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빵 기사들을 고용하는 방안 이런 걸 제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이렇게 복잡한 저기 그렇게 되면 이제 해법을 제시하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편법을 찾아야 되니까 아. 예. 본사하고 네. 가맹점주 협의하고 그러면 협력회사가 전부 주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 회사에서. 네. 그러면 전부 주주니까 불법 파견 소지를 없앨 수가 있죠. 음. 근데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네. 좀 전에 문제가 된 5천여 제빵 기사와 카페 기사의 고용 조건이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죠. 그렇죠. 네. 3자 공동 모의에 의한 따로 다른 편법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그래서 파리바게트 측의 주장대로 아까 파리바게트 측이 어떻게 주장했냐면 가맹점주의 인건비가 20%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네. 뭐 20%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20%라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네. 가맹점주의 인건비보다 20% 늘어나고 이걸 본사가 100%다 떠받는다고 해도 본사 네. 이윤이 20% 감소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거 그 숫자로 사기치면 안 돼요. 아마 극히 일부분이 감소하겠죠. 네. 근데 그 정도도 분담하지 않으면서 뭐 상생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다 가짜겠죠, 사실상. 그렇죠. 예, 또 정치권도 또 지금 들먹거리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최근에는 이 둘이 다시 합당한다는 소문도 돌고 있어요. 예.
제가 바른정당 국회의원을 최근에 하나 만났는데 네. 명함에 당 이름이 안 써 있어요. 언제든지 당 이름이 또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이미 예상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예. 그러니까 자기 이름만 알리고 있는 거야. 명함 네. 비용 아끼려고. 그러니까 어디 바뀌어도 어쨌든 이 두 개 보수 야당이 이번 논란을 계기로 네. 얘네들이 내놓는 방안은 뭐냐? 파견법을 개정해서 네. 32개로 제한된 파견업을 늘리자. 이게 뭐야? 이 새끼는 당연히 욕 나오네. 당연히 이래주네. 뭐야 이거? 제빵업을 파견법 대상에 포함시키자 이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어이없어요. 불법 이게 파견인 뭐야. 걸 합법 파견으로 바꿔달라 이거지. 예. 실제로 지난 19대 국회에서 네.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었던 유명하신 분이죠. 이완영 씨. 네. 뭐 대기업의 대변자로 유명하신 분이죠. 이완영 씨 아시죠? 알아요. 이완영 의원 등 122명이 파견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그 당시 통과는 못 됐는데. 지금 계류 중인가? 아니요. 이 19대 국회니까 이제 국회가 끝났으니까 끝났으니까. 끝났고 새로 20대 국회에 새로운 이제 개정안이 또 나와 있는데 예. 이번에 낸 개정안은 32개를 확대하자는 개정안을 아직 안 내고 딴 개정안을 냈더라고요. 어쨌건 뭐 현재로서는 예. 본사 직접 고용이 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고용하면 될 것을 너무 이제 머리 이게 많이 쓴다. 이- 이윤을 줄이기 싫은 거죠. 파견법을 그러니까. 개정하자고 강력하게 네.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바른정당의 그 하태경 하태경, 네, 맞습니다. 의원이죠. 네. 근데 어떻게 주장하는가 하면은 네. 이 파견법을 확대하는 것이 네. 가맹점주를 살리기 위한 거다.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한 거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살펴본 것처럼 네. 직접 고용을 하면서 네. 본사가 그 부담을 부담을 지면은 네. 이유는 조금 감소하겠지만은 네. 노동자들 임금이 상승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파견법을 확대 적용해 버리면 본사의 이익을 그대로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네. 말은 자영업자들을 보호를 위해서 네. 한다고 주장을 해요. 맞아요. 본사를 대변하면서 말은 평소에 한 번도 대변한 적이 없는 가맹점주를 대변하는 것처럼 그렇죠. 사기를 치는 거죠. 그게 최저임금 올릴 때마다 항상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최저임금 네. 올리면은 영세 사업주가 망한다. 네네. 그 얘기 똑같은 얘기죠. 네. 근데 이제 파견 업무를 네. 업무에 파견할 수 있는 32개 업무에 하나 더 보태서 33개로 만들자라고 하는 보수 야당의 안은 또 하태경 다른 의원이 그랬다는 네, 거죠. 하태경 제가 아니에요. 몰랐는데 네. 알았어. 이제. 또 다른 이제 편법인데요. 문자 폭탄 갑니다. 네. 사실은 파견법 자체를 없애자는 주장도 노동권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 더 늘리자고 하는 거거든요. 야. 네. 이거는 파견법을 개정하자, 확대 적용하자고 하는 것은 불법 파견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이유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모르고 있다기보다 모르는 척하는 거죠. 예. 예. 그 우리가 불법 파견을 문제로 삼는 것은 고용 관계에서 고용주들이 노동의 편입만을 누리고 네. 노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관행들을 건절하기 위해서 네. 이 파견법으로 특수한 직업에 한정해서 파견을 허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네. 일종의 제한을 가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조금이라도 보호를 하려고 하는 거죠. 예. 사실 그 산업 현장에서 원청업체가 도급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어떤 개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적법한 하청 업무에 대한 검사 과정인지 네. 도급 계약을 벗어나서 근로감독을 한 불법 파견인지 이것은 행위 자체를 가지고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규정을 다 어느까지는 만들어줄 수도 명령지시고 없고. 네, 네. 어디까지는 업무 협조고 네, 이걸 네. 한 사안을 보고는 알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뭔가 하면 이 행위는 업무 협조이냐 이 네. 행위는 지시 감독이냐라는 것을 판별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네, 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어떤 사업체가 경영량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지 노동 의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협력업체를 만든 것인지 네. 그 여러 가지 어떤 조직적인 대안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노동법상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인지 하는 그 실질적인 문제를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근거 자료로 이런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검토해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판례도 계약의 형식과 명칭과 관계없이 네.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뭐 우리는 도급 계약을 했으니까 이래도 되고 파견법으로 계약을 했으니까 이래서는 안 되고 이런 게 중요한 네. 것이 아니라 네. 그래서 그 행위 자체를 하나하나 판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실제 사장인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거 맞는데 우리가 실제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런 이제 법이나 이런 걸 볼 때
되게 조항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따져가지고 맞냐 틀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소송 들어갈 때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것은 이 행위는 네. 구체적인 지시야. 이 네. 지시가 잘못됐어. 네. 해서 그 사람을 파견법에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 고용관계와 실제적인 사용관계가 진행되고 있는데 네. 네. 실제적인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여러 지표를 네. 확인하는 과정에서 네, 네. 이 지시 내용을 보니까 이건 업무 협조라고 보기는 힘들다. 네. 네. 뭐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로 여러 가지 사례를 드는 거지 네. 사례 자체의 개별적인 평가가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상 협력업체가 반발도 하고 있기도 하고 네. 한데 사실상 따져보니까 파리 가네트의 이런 관행은 인건비를 줄이고 네. 노동에 대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본사의 영업이익을 올리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다. 경영상의 실제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네. 노무관리상의 필요 때문에 협력업체와 이런 계약을 맺고 저런 계약을 맺고 했던 것이더라. 이게 이제 고용노동부의 판단인 거죠. 네. 그래서 그래 볼 때는 이 파견법을 확대 적용하는 것은 편법을 또 한 번 합리화시켜주는 것에 불과하고요. 네. 직접 고용이 원칙적인 해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쾌하네요. 유프로님이 명쾌한 해법을 주셨어요. 직접 고용이 원칙적인 해법이다. 예. 그러니까 노동자의 임금은 최대한 줄이고 자신들의 이유는 최대한 늘리겠다. 이게 이런 심보로 그동안 이윤을 남겨왔던 것 같은데요. 이제 일하는 사람들은 개돼지가 되고 또 자본을 가진 사람들만 귀족이 되는 그런 사회 이제 정말 지긋지긋해요. 이제 맞아요.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무슨 꿈을 갖고 어떤 희망을 품고 살겠어요. 그래서 이번 파리바게트 불법 파견 판정이 좀 더 인간적인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근데 이제 예. 지켜봐야 되는 것이 네. 이게 소송으로 가면 몇 년 갈지 몰라요. 또, 그러니까요. 또 예. 그게 걱정. 그리고 사회적 여론에 대해서 재판부가 법리에 네, 네. 의해서 엄격히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또 사회적 여론 네, 네. 또 그대 언론들이 만들어 놓은 가상적인 여론에 네, 네. 뭐 압력을 받아서 네, 네.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네요. 우려도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취자분들이나 또 저도 그렇고요. 좀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나 이런 건 없을까요? 그래서 여론이라는 게 유프로님 얘기하신 것처럼 가상적 여론 있잖아요. 언론사들이 기사를 쓰면 그게 여론이 되어버리잖아요. 우리 열심히 이렇게 예. 팟캐스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다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고. 자기 예. 이게 파리바게트 예. 문제는 네네. 업종이 달라도 두루 적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자신의 산업 현장에서 네. 이런 것이 문제가 될 때는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예, 좀 그거 네.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동네 파리바게트에는 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뭐 안 붙어 있을까? 현수막이나 이런 거라도 좀 붙여놓고 제빵사들 그랬으면 이렇게 좋겠는데. 된다면은 예. 뭐 뚫레주로 네. 제빵 기사들도 네. 따지고 보면 우리도 그런 처지인데 네네. 라고 이렇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네, 이의를 네. 제기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노동계가 좀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크게는 움직이고, 노동계 그리고 지금 당장 당사자인 파리바게트 제빵사 그리고 또 관련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제빵사들도 연대해가지고 좀 영향력을 발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혹시 찬희 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말이죠. 이게 참 이 보수 야당들이 네. 이번 그 정부 고용노동부 결정에 대해서 이건 자유시장 원리를 어긋난 결정이다. 그래서 마치 이데올로기적으로 접근하면서 공박을 하는데 네. 좀 기도 안 차요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요. 지금 파리바게트가 하는 짓이 이게 시장을 빌미로 사실 시장을 유린하는 행동이거든요. 우리가 무슨 거창한 지금 무슨 사회화 계획을 세운 게 아니고 네. 좀 그래도 건전한 시장이라도 유지하라고 지금 최소한의 요구를 하는 건데 네. 이렇게 부당하고 정말 불법적인 네네. 정말 윤리적이지 않은 어떤 시장 어떤 윤리를 시장 어떤 관행이라는 이유로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네네. 그러면서 진짜 무한정한 초과 이윤을 누리려고 하는 네네. 그런 식의 어떤 업계의 관행 네네. 이런 거에서 분노할 수밖에 없고 네. 이런 건 좀 건전한 시장을 위해서도 우리가 뭔가 행동에 나서고 네네. 의견을 모아가고 이래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아까 유프로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자본의 편을 드는 자본에 유리한 법안을 발의하는 의원들을 좀 명단을 공개해가지고 직접 문자를 보내거나 통화하거나 메일을 보내거나 이렇게라도 좀
박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방송 좋은 게 뭐예요? 우리 팟캐스트 듣는 청취자분들 계시니까 다음에는 유프로님 저한테 좀 그런 정보 좀 제공해 주시면 제가 마구마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다 68에서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국민 소환권이 예, 개헌안 그 우리 인권위 개헌안처럼 들어가서 네. 이완영이 그런 놈들 전부 다 소환해서 말이야 아주 그냥 잘라버리도록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네 저 그러고 싶습니다. 예. 예, 뭐 각자의 자리에서 다 네네. 분발하기를. 유프로님 기대합니다. 명단 주세요. 그런 법안들 막 올라오면. 예. 네. 자, 요즘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파리바게뜨 불법 파견 문제. 오늘 이렇다 69회에서 다뤄봤고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